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15일, 오늘 월요일, 오늘 저희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루 먼저 찾아뵙는 일요일날 택배 배송되는 저희 파워 시황일 것 같고요. 하루 먼저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번 주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또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세도 너무 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못 따라가는 계좌, 조금 대응이 좀 미흡했던 흐름을 어떻게 만회해야 될지를 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번 주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벤트가, 아니 이벤트 없는 주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주 다양하고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변동성이 또 그렇게 커질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이슈들 잘 한번 또 체크해보고 대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끝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다우 지수는 조금 약했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 S&P 500도 그 자리 지키고 있고 여전히 강세 기조 이어갑니다. 이게 지금 각도로 보게 되면 상승 각도 그대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지난번 나왔던 6월달 7월달 나왔던 이런 부분과 비슷하다 한쪽에서 그런 관점들이 계속 이어갈지를 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가 물론 아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조금 가다가 시장에서 이런 것들 좀 이슈가 던져지게 되면 언제든지 출렁출렁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렇게 나올 때 아이고 이제 고점이야, 매도를 하느냐 아니야, 그걸 좀 더 지켜보고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아 확인하느냐, 되게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이 팍팍 바뀌어왔던 게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또 출렁일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야간 선물은 또 강해요. 네, 지금 시장은 자 왔다 반도체, 지금 돌아온 반도체 형님들에 따라서 시장은 여전히 계속 3395니까 또 월요일날 당장 3400 안착할 분위기로 나올 것 같고 거칠 것이 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주가가 조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과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열광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보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의 이번 주 관련된 내용들이죠. 일단 좀 종목은 쏠림이 나오고 수납에는 살짝 나오는데 관망이 좀 짙은 모습들이죠. 이번 주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쪽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아무래도 그 러셀 2000 같은 경우 그동안 중소형 쪽으로 막 달리던 것들 차익 매물 나오고, 반도체도 일단 약간 주춤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던 지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가 55.4, 58점에서 55.4, 한때 100대까지 넘어가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현재 50대 중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경제 여건 지수도 빠지고, 지금 그거죠. 고용이 안 좋다, 고용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쫙 올라가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내가 잡을 잃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내가 냈던 보험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신규 실업 수당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죠. 근데 내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일단 해고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작업잡을 찾아야겠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그래도 실업수당이 나와 라고 해서 보는데, 이 과거에 20만 건 밑에 있던 게 이제 26만 건까지 막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건 사실이고,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래 이것도 있으니까 일단 버틸 수 있어, 말 그대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막 쓰던 출근하면서 스타벅스 한 잔, 아니면 또 점심 먹을 때 레스토랑에서 쭉쭉 먹었던 거, 지금은 그냥 길거 좀 서글프긴 하지만 스트리트카 있죠? 거기 그 길거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 현실, 그러니까 약간 아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중산층 이하에서 빠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대요. 항상 시장이 강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큰 변혁기가 지나가게 되면 계층 간의 구분도 또 빠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렇지만 저 상층 계급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큰 변화 없습니다. 좋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위권, 그리고 중상층, 중위권과 약간 중하층 요 사이에서 이게 왔다 갔다가 좀 빨라지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고, 솔직히 뭐 다큐멘터리 하나 보다 보니까 사업 크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약간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건강 치료하느라고 뭐 사업 정리하고 뭐 이렇게 쭉 했다가 그쪽으로 집중하는데 거기서 뭐 한 2, 3년 동안 집중하고 그다음에 다시 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좀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이 갖고 있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막 그러면서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고 뭐 치매까지 걸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 보니까 와, 참 이것도 그렇구나. 예,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는구나. 쪽에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하나의 라이프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노동시장 차이, 그러니까 즉 구직보다 그러니까 지금 풍부한 일자리에서 구직의 어려움 이걸 뺀 수치를 보게 되면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구직은 계속 어렵다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는 변화들이고 요걸 가지고 연준이 어떻게 고용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FOMC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쪽들입니다.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고용 약간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아요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지, 그러니까 즉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해서 환호를 할지, 금리 인하가 세게 못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할지, 요거를 체크하는 거죠. 요걸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 가장 중요한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들어갈 것이냐,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OECD 경기 선행지수, 이거를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아까 하다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그러면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좀 가던 것들이 이렇게 꺾여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가장 OECD에서 경기가 좀 위축되거나 조금 걱정이 되는 쪽은 오히려 중국입니다. 중국이 제일 안 좋아요. 우리 지금 같은 경우 G20, G20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입니다. 그래도 약간 턴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에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하기가 조금 좀 그렇겠죠. 여기서 가장 최근에 드라마틱한 턴을 보이는 데가 어디냐?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 그러네. 무슨 제가 앵커도 아니고, 예.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입니다. 한국이 제일 셉니다. 이런 걸 반영하는 쪽을 봤었을 때, 일단 뭐 수출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차지하는 반도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이게 그대로 표현되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본다.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변화를 보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 연준에서는 아마 경기에 대한 얘기를 침체 쪽으로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물가는 장장 올라가다 보니까 요거 하향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쪽으로 갈 거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는 저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그리고 그런 예측보다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차익 매물에 빌미를 삼는지, 금리는 인하하는 건 맞겠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그렇게 위축된 건 아니고 이런 걸 타고 간다? 그러면 또 그렇게 큰 변화는 없겠죠. 이런 걸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시장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죠.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1년 4.8% 유지하고 기대 5년짜리 3.9%.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압박들을 계속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물가에 대한 압박들도 아직은 당장 이게 지금 꺾이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완화되는, 이제 한풀 꺾였어라고 보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까지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를 있고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이 크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보는 시장을 약간 좀 기대도 있겠지만 기대보다 좀 걱정도 앞서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시장에서 마감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7%대. 테슬라는 안 좋아 하다가도 아시죠? 예. 그래도 우리 뭐 이거 해. 예. 전기차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건 잘 얘기 안 해요. 예. 안 좋은 건 이렇게 그냥 별로 얘기 안 하고 앞으로 뭘 보여주겠다는 것만 강화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고퍼주의 특성상 테슬라는 또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공식 승인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숏 커버링 느낌도 좀 있고, 예, 그런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전기차 업체들이 또 강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주춤하고, 그리고 또 퀀텀 스케이프, 이것도 의외로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거는 뭐 실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들 보게 되면 항상 회사에서는 기술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네,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급등했다, 급락했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지금 엔비디아 역시나 그 강세 흐름 나오고 AMD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도 강하네요. 지금 분위기는 엔비디아가 이제 학습 시장이 강했는데, 그럼 이제 다음 추론 시장으로 갈 때 거기서 약간 좀 미끈 아니면 약간 좀 살짝 좀 위축되게 되면은 중간에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대출한 시장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얼만큼 누가 잡아먹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분위기가 딱 주도나 흐름들을 바꿔갈 거, 이거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도주는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가다가 이제 좀 주춤하게 되면 그런 때 자리를 보고 그런 때 들어가는 게 맞고, 나머지 그러면 탁 터널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때 뉘앙스 잘 봐서 확인되는 시장 점유율 가지고 그럼 이게 뉴스 가지고 그다음 움직여야 되겠죠. 그거 이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또 마이크론, CT가 또 목표가를 상회했죠. 예. 또 4% 올라갔습니다. 아유, 뭐 이쪽은 지금 한번 또 붙는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한때 메모리 반도체가 터난다 그러면 이거 예, 시장에서 강한 변화가 그냥 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과 주가의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막 이제 물 들어올 때 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업황이 턴하면서 시그널이 나왔었을 때 이제 처음부터 좀 강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고점이 어디 된다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고점 징후가 쭉 들어왔을 때는 막 가격들도 막 턴하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 잘 나오고 그러면서 그 분위기 쪽에서는 또 고점이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선행적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을 거를 미리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하고 고점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리 선반영하면서 빠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데이터를 특히 반도체 가격이나 수출 동향이나 이제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하면서 보긴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어떤 정점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또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보고 일단 지금은 진행이 되는 과정과 어떤 고점에서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체크를 해야겠죠. 네, 그를 위해서 네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네, 계속 추적해서 요맘쯤이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얘기를 드려야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지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예, 또 낙폭이 컸네요. 그래서 매출 증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보수적이다 뭐 이러면서 또 흔들리고, AI 쪽들은 좀 종목들이 그렇게 못 따라갔어요. 좀 아쉬운 모습들인데, 그러나 원자력은 다시 움직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이쪽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주가는 항상 이런 때가 기회긴 기회예요. 이거 보게 되면은 오늘 좀 자세히 볼까요? 예, 이날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이거 그냥 원자력 안 돼.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원자력 쪽 아니래. 그러면서 반도체 쪽으로 막 가려고 하다니까 이거 한번 물량을 쭉 던지죠. 그러면서 와르르 가다 보니까 여기 딱 보시게 되면은 네, 어느 중요한 지지권 쪽에 닿자마자 거기서 바로 터납니다. 네, 대기 매수세가 있던 얘기죠. 이때랑 똑같아요. 여기도 별 난리를 다쳤지만 이 중요한 지지권 쪽에선 왔다가 팍 돌아서는 거 보면 이번에 또 그렇다는 얘기죠. 거래도 살짝 늘었습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거 갖고 있는 거 뭐 그래도 이 정도 좀 올라갈 때 샀으면 수익은 났는데 재미없어, 그냥 정리하고 반도체로 가자라고 했던 심리가 크다고 봐야겠죠. 요거 또 다시 어느 식으로 가는지, 또 박스권 상단부로 가서 또 이거 정리해서 반도체 샀는데 반도체는 고점에서 멈춰 있고 이건 쭉 올라오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섹터에 대해서는 한쪽이 강하다 그러면 한쪽은 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자리 쪽에서 또 대응해야 될지, 이것도 하나의 숙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것저것 잘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겠죠. 근데 또 주도 섹터니까 주도 섹터 챙기는 건 물론 좋겠지만, 네, 이런 자리 쪽에서 기회도 계속 나온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되겠죠. 네, 빅테크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오픈 AI와 관계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시장의 대세가 오픈 AI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챗 GPT-5 이건 좀 실망이 있었지만 6 가지고 뭔가 또 시장을 흔들겠다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오픈 AI가 뭐 한다? 시장에 관심이 무지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영국 간다 그랬죠. 영국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국빈 방문한다. 그러면서 영국의 데이터 센터를 딱 세우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솔직히 오픈 AI가 수익이 빡 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만 보게 되면 우리 집은 팔아서 잠깐 우리 집은 요만큼만 팔아도
시장이 가져갈 사람들이 무지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투자와 발주 이거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자신감이죠 지금은요. 아무튼 그렇게 보면서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야 팔란티어 축하드립니다. 예, 팔란티어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자리 좋다 얘기를 드리고 턴하기 시작하죠. 차트 안 보겠습니다. 예,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라클 밀리죠. 예, 예. 제 그런 실적 발표하고 쇼커버링과 함께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밀립니다. 근데 이거 흔들리면 다시 살짝은 봐야겠죠. 그거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실적 강한 종목들이 쇼커버링이 강하게 푸시됐다가 거기서 나오는 이런 출렁임들, 이거 잘 보시게 되면은 주식하는 내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게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실적 발표했다가 그 오버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오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양자 컴퓨팅은 또 한 18% 올라가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리게팅 뭐 다 강해서 양자는 테마로 딱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우주개발 쪽도 강했네요. 지금 보니까 로켓랩 또 강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쪽들도 강하다 보니까 우주개발 쪽 강하다 그러면, 예, 한국에선 보니까 가장 센 종목이 항공우주가 강했던 것 같고, 그 밖에 제 최애 세트랙 아이 이거, 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형님 따라가는 인수하는 회사죠. 뭐 이런 것들 같이 분위기고 있는데, 이건 또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섹터들은 또 강했네요. 근데 상대적으로 백신 제약 이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쪽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들 약간 좀 영향을 받나? 그런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그거 한번 볼까요? XBA가 제대로 자리를 갖췄나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넣어놓은 게 없고요. 예, 그러면 XBI, 예,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지지는 합니다. 요 지지자리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 투기 타락이 되면 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묵직해질 수 있겠죠. 근데 지지하고 딱 터널 쪽으로 간다. 요걸 확인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쪽들은 또 갔다가 다 내려오네요. 하루 만에. 근데 조금 보니까 이더리움은 또 다시 쫙 이거 지금 시장 신경 쓰다가 이쪽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지금 이더리움 두 축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기회가 눌림목에 기회가 나왔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종목도 챙겨야 되고 지금 한국 시장 종목도 반도체가 살아나는데 거기서 이제 코인까지 한다 했어야죠. 올라가게 되면. 근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있는 것만 갖고 가 그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게 되면 아이고 배 아파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들은 조금 약했고, 거기다가 로봇 쪽들 좀 약하고, 로봇 쪽에서는 심보틱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올해 초에 좀 고생시켰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데 이거 관심 있고, 아이로봇 많이 보시는 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보틱이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밖에 뭐 항공 그 UAM 축들도 다시 강하고 이런 쪽으로 보여진다. 적합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번 주 뭘 봐야 되겠느냐 라고 하게 되면 일단 FOMC입니다. FOMC 관련된 얘기고, 딱 강조드렸던 거 내용들, 연준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보험성 인하냐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나와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요거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는 이제 또 얘기 드릴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은 이제 지금 롤오버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선물 9월달 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 괜찮으니까 12월까지 넘어가 라고 하게 되면 거기 스프레드가 나옵니다. 스프레드, 옛날에 파생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러면 요게 보통 같은 경우 만약에 12월달 다음 달이 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 선물을 끌고 가는데, 포지션을 끌고 가는데 다음 달에 안 좋다고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도 좋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가 납니다. 근데 플러스 폭이 좀 큽니다. 그러면 9월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걸 더 플러스 폭을 더 준 걸 가지고 12월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잘 넘어가느냐 아니면 비싸니까 안 해. 그냥 정리하고 12월물 다시 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때 선물 옵션 만길 때 와르르 무너졌다. 와르르는 좀 그렇고요.
청산되다 보니까 쭉 밀렸다가 12월물 쪽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스프레드에 대해서. 그래서 롤오버 비용이 지금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MSCI 신흥국 지수 선물은 롤오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달러 지금 보면은 98, 97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쪽에서 혹시나 이제 이번 주 한 1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그때쯤 가게 되면 중요한 게 그게 나오겠죠. 유럽 쪽에 대한 동향들이 그 선거 총리 바꾸는 쪽에서 이제 큰 이상 없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유로 한풀 높였, 유로 걱정 덜었다. 유로와 강세, 달러와 약세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97이탈하고 지난번 저점 96까지 인덱스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일 때 시장은 원자재와 신흥국 이런 쪽들을 더 보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아유 신흥국 이게 또 매수가 확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가뜩이나 반도체 강한 시장에서 외국인들까지 더 강해진다. 에라 모르겠다고 쭉 또 달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지금 신흥국 쪽이 좀 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들은 잘 챙겨야겠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파생이기도 하고 뭘 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식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런 것 같고 와 내가 지식은 많이 쌓은 것 같고 매크로도 볼 줄 알고 하는데 막상 기존 수익률은 안 좋습니다. 매크로를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요. 매크로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크로만 공부하고 딱 끝. 그러면 똑똑해졌는데 시험 성적은 안 나오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를 잘 결부해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또 일정들과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당뇨학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때 한미약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호평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바로 계약은 못하겠지만 호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미약품은 또 훅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이건 들어오는데 이건 우리 잘하겠다는 것들 얼만큼 잘 먹혀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해당 기업들 들어오는지 증자 들어오는 것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들어옵니다. 일본은 휴장일 거고요. 8월 이제 중국의 지표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 경기 선행지수에서 중국이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런 쪽에서 이런 게 변화가 들어올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입장은 실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지금 어디로 가냐면 신기술, IT 이쪽에 훈풍을 불어넣어서 반도체 이런 것들 자립한다고 난리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나 실물 경기에 쏟아들 자금을 차라리 이쪽으로 쏟아 넣어서 그리고 또 증시도 부양을 해서 이거 플러스 거창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기술주들의 총합체 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불어넣어서 이거는 좀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끌어가는 이런 현상. 그래서 많이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가 뒷받침 안 되는데 중국 경제가 그대로 그것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겠느냐? 이건 버블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되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물론 이렇게 보시면서 그게 걸맞게 산업 생산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소매 판매는 보는데 그보다는 산업 생산이 더 소매 판매가 만약에 좋게 되면 우리 그런 건 움직이겠죠. 9월달 이분들 많이 들어오시겠네. 우리 또 중국 소비주 관련된 쪽들이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화요일입니다. 9월 16일 화요일 날은 미국도 주요 지표들 발표되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거 발표되기 시작해서 미국은 소비가 더 중요하겠죠.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 지수 이거는 거의 금리에 따라서 변할 거기 때문에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가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미국에서는 FOMC 회의 또 이거는 저희 목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항상 목요일 날 들어오네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FOMC 회의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고 트럼프가 영국에 국빈 방문합니다. 잘 보시게 되면 왜 유럽으로 안 가고 영국으로 갈까요? 약간 느낌이 유럽 본진보다 브렉시트 그러니까 유럽에서 탈퇴한 영국을 가서 뭔가 이렇게 딱 해서 본진 말고 약간 보조진을 딱 건드리면서 거기서 좀 본진을 경기하는 쪽으로 지금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냥 우방이라고 하는 쪽에 그냥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결속이 단단한 상황도 아니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북러중 이게
북을 왜 제일 먼저 쓸지 모르겠지만 북러중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은 잡아야 되겠어요. 그런 쪽에서 이 새를 키우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유럽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또 예전 같은 모습들은 아니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때 중에 샹샨 포럼, 포럼은 영어죠. 죄송합니다. 샹샨, 예. 국방 군사 지도자가 참여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딱 모여서 이번에 그 전승절 기념식 열병식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중국이 지금 이거 뭐 매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새를 불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이날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총출동 하시네요. 예, 그런 쪽에서 나머지 중국 배터리 기업까지 CALB 이것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 대주전자 이런 거 참여하면서 어떤 그 기술력도 좋겠지만 기술력 플러스 지금은 우리 기술 대단해. 좋아요. 그거보다는 실적과 관련된 수주가 얼만큼 또 활발히 들어온지 여기 가장 관건이겠죠. 일단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마트 모듈러 이건 또 노란봉투법의 수혜라면서요. 주택 쪽에서 모듈러 주택 쪽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은 페덱스 실적 두 번 썼네요. 죄송합니다. 페덱스 실적 중요하죠. 이건 경기와 관련된 쪽에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지표다. 쪽에서 보는데 예전만큼의 강력한 모습들은 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눈길로 가고 있다. 왜냐면 이날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이 이제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경기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 또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캐대헌 감독께서 방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면 또 이분이 할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음은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 가겠다. 뭐 2탄이라든가 아니면 또 한국 솔직히 우리 거 가지고 지들이 돈 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하긴 한데 좀 더 딥하게 우리 거 가지고 우리와 손잡는 이런 모습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컴퓨터 게임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요게 다 있죠. 이제 뭐 지금 미국 금리 결정, 영국 금리 결정, 대만 금리 결정, 또 금요일 날은 일본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중국도 LPR이라고 하는 기준금리 결정. 주 후반에는 또 금리 관련된 쪽들의 변수들이 쭉 왔는데 아마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쪽으로 나오면서 보는데 이날 금요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변동성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이폰 17 이제 출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썩 좋진 못한데 또 모르죠. 분위기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막상 하니까 또 잘 팔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관건은 그 모델 좀 바뀌었던 거 그다음에 에어부터 그다음에 플러스 맥스 프로인가요? 그쪽 약간 좀 높은 가격의 폰들 이게 프리미엄 폰들이 뒤에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요게 확산되면은 또 스마트폰 부품 쪽들도 역시나 걱정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빅 이벤트는 내년에 폴더블이라고 하는 또 걸출한 또 시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 잊혀진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관심이 없을 걸로 보고요. 현대백화점이 일본에 정규 매장을 오픈합니다. 가자 일본으로. 이거 만약에 인기 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또 변화가 그러니까 이건 내수 쪽으로 봤잖아요. 지금까지 내수 쪽 아니면 면세점 쪽으로 봤는데 이게 일본에 진출, 해외 쪽에 진출, 오라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눈여봐야겠죠.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본, 중국 쪽에서 기준금리 결정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정까지 쭉 봤고요. 그러면 또 뉴스를 가지고 변화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뉴스에 대해서 챙겨볼 것들. 삼성전자가 이제 원C D램,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 A, B, C, 그래서 B 쪽에서 들어와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C, D램 쪽으로 확대돼서 지금 HBM4를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수율 무시 막 찍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실이고 그러면 수율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레퍼런스를 가져가기 시작하겠죠. 거기다가 평택 쪽들도 설비 전환 투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택 P4, P5는 약간 D램, 낸드, HBM 쪽으로 집중될 거고 테일러 공장 쪽들은 이거는 파운드리 쪽으로 집중될 거고 두 마리 토끼죠. 둘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잘 보시게 되면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거 들어가 있고, 그러면 HBM 원시 DRAM 좀 더 높은 선단 공정 쪽에서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두 가지죠. 그러면 전공정 쪽에서도 이 미세 공정을 미세 공정 쪽에 좀 강화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세정, 코팅 이런 쪽들의 전공정 쪽들이 좀 강화될 거고, 거기 들어가는 또 약품 쪽들, 그러니까 소재 쪽들도 강화될 거고, 그리고는 또 전공정 쪽에서 국내 쪽의 요 전통적인 쪽들이죠. 이런 것들도 강화될 거고, 요게 두 가지가 핵심이다 라고 보면 반도체 소부장도 거기에 걸맞춰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변화가 나오는 거죠. 요거 끝 아닙니다. 그리고 또 후공정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BM을 필두로 해서 가기 위한 패키징 테스트 이것도 강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HBM이다 보니까 전공정, 후공정 다 좀 될 만한 종목들은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게 지금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두 번째 또 역시 러시아는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러시아가 그냥 그렇게 물러날 친구들이 아니다. 벨라루스랑 연합훈련까지 합니다. 그 지난번에 폴란드를 통해서 드론 날리면서 한번 훅 들어봤는데 깜짝 놀란 폴란드가 이게 뭐야 그러는데 솔직히 폴란드가 준비를 잘했어요.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서는 학을 띠는 나라죠. 폴란드가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쪽에서 아주 억울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국과 일단 전투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걱정하는 건 지금 루마니아 같은 경우 떨고 있고 에스토니아 이쪽 국가들도 지금 중간에서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는 쪽에서 지금 연합훈련까지 한다? 그러면 하나 끌어들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정례훈련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거 안 믿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토 동부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데 방산주가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마스가 쪽에서 민간협의체 본격 가동. 솔직히 이번에 미국이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까지 갈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 현대 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거에 대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그냥 그래도 결국에는 그런 거죠. 미국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자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현직 인력에 대한 훈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근데 저희는 좀 삐져 있어요, 지금. 아니, 가서 그런, 연구원들이라고 하게 되면 뭐 무슨 군대에도 산업보조요원으로 갔다가 뭐 안 갔을 테고, 그런 분들한테 되게 기술력을 기술력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뭐 무슨 무슨 뭐 철로 이렇게 다 채우고 수갑 채우고 그러면서 총 들이면서 막 구속하는 게 이게 과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래 진행은 하겠죠. 근데 그 과거만큼이나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많아진 게 사실이다. 미국의 물리적인 힘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필리조선소 쪽들과 함께 마스가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때 뭐 무슨 1,500억 달러 정도 자금 어디서 나오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재원이 얘기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행이 되긴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상 없이 진행된다는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누가 가장 여기서 봐야 될 것 같게 되면 민간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그러면 대형사보단 중소형사가 더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사들이죠. 그러면 조선사들 이것도 올라가고 조선 기자재업체도 일단 만약에 한국에서 만드는 거 괜찮은데 미국에서 만약에 필리조선소 쪽에서 거기서 같이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완성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자재업체들도 진출하는 업체들이 나오겠죠. 그거는 몸값이 더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미국 진출하는 쪽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반도체 대세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볼게요. 소프트웨어 이것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금리나 수혜라고 해서 바이오만 보는 거 아닙니다. 바이오 말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카카오가 강세가 가는 이유도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또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의 수혜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관세 25% 내는 거야, 15% 내는 거야. 아직 막 정신없는 상황 쪽에서 일본은 협의를 받다며. 근데 우리는 또 미국이 3,500억 달러 어떡할래? 돈 내놔! 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추가 관세 뭐 아직 복잡합니다.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쪽에서
그래도 바이오,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2차 전지도 예, 소프트웨어 그 성장주 쪽의 시장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되는 쪽으로는 또 볼 것 같다 하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료 쪽은 예 일단 뭐 농심은 저는 뭐 예, 별로 예 그냥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 네 가게 되면 삼양식품 그냥 그거죠. 이번 사이클은 삼양식품인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훅 들어오듯이 농심이 들어왔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와 농심을 여기서 이제 다시 턴한다. 밸류 싼 거 말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도 종목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의외로 갖고 있다가 수익 났다 그러면 잘 정리하시고 한번 정리보다 좀 비중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가파르게 오다 보니까 또 걱정은 돼요. 이게 어떤 변화가 들어올까 걱정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으니까 급하게 밀린다 라기보다는 좀 탄탄한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어서 그거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주도했고 쉬면은 어떤 섹터가 돌아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시장 흐름을 믹스적으로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도 상법 개정 계속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이때 움직였던 섹터들이 또 다 살아날 수도 있겠는 거죠. 순환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어떤 뭐 지주사 증권주 이런 쪽들 은행 무슨 보험 이런 쪽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증권주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쪽들도 같이 시속 게임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면서 섹터로 보시는 게 좋겠다. 시장 올라갔는데 이거 계좌가 왜 이렇게 이거 생각하시게 되면 허송세월입니다. 그거 말고 섹터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도 잘 지켜가는 현명한 슬기로운 주식생활과 이퀄 가치 투자의 파워쇼 파워시장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퇴근하실 때는 나가실 때는 좋아요를 꾹 지려밟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달래꽃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7시 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